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 대해서 많은 반성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많이 상정이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분명한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이하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왜곡이 있었고, 또 지난 6월 24일 배상윤 부회장이 SBS 인터뷰에서 당시에 김성태와 자신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인터뷰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그리고 또 이하영 부지사에 대한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이런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검찰의 이 증거 조작에 관여됐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내부의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말씀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감찰을 하시고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서 과연 이 공작과 이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다음에 법사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에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룸살롱 의혹이 법사위에서도 제기됐고 많은 또 언론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표명을 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떤지 말씀 주십시오. 예, 용감실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조속히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우리 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입법사위 자리에서 별 문제가 없고 잘 마무리됐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청탁금지법 구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물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배우자의 현금 수수에 기업백 수수에 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 반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발족되어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저희도 지켜보고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당시 최재형 목사의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